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비즈니스로 디자인해드리는 디자이너 이지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릴 차례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혁신입니다. 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진 않지만 다양한 것들을 융합해서 베트남만의 것들을 만들었다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혁신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국가를 탓늑이라고 해요. 탓은 짱을 뜻하고요. 늑은 물을 뜻합니다. 이는 베트남의 건국신화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건국신화를 보면 바다의 왕자와 땅의 천사가 결혼을 해서 알 100개를 낳고 그 알 중에 가장 강력한 자손이 베트남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동양이기 때문에 같은 유교 문화권이고 그 음양오행으로 보면 땅은 굳건한 토대가 됐고 물은 유연성을 뜻합니다. 그런 토대와 유연성이 결합하면 뭔가 새로운 강력한 좀 혁신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혁신 DNA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디자인 13번째 제목은 연결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혁신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혁신을 원하는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강점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왔는지 디자인의 핵심 구성 요소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베트남의 혁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만들고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온 건데 베트남의 현재의 모습은요.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복합된 곳이에요. 나이가 많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한국 사람들이 말한 베트남은 한국의 20, 30년 전하고 비슷해.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굉장히 유교의 영향이 커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강조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른 건강과 미의 관리. 그래서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고 이런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은 일종의 사치품인 거죠. 생활 영역도 재래시장 중심으로 소비를 합니다.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정보가 되게 부족해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에 힘든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산 저렴한 화장품이나 물건들을 이용을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현재 베트남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져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은 이제 필수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좀 도시화의 영향으로 젊은 층들이 도시로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호 개방으로 해서 고학력자 또 유학 경험으로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삶의 여유, 삶의 질 이런 것도 향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좀 더 어릴수록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수준 이상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혁신적인 미래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은요. 넥스트 차이나로서 베트남의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를 하는 것도 있고, 정부 주도의 성장, 그리고 또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기업가 DNA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기획 기후들이 귀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부터 페이스북과 함께 오토가 이미 베트남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에는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도별 베트남 시생 기업 수를 보시는 것처럼 할수록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혁신적인 베트남,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의 이커머스를 주도하는 건 소피이죠. 한때는 라자다가 1등이었는데 소피가 등장하고 또 로컬의 띠끼라는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가 또 등장하고 샌도도 있고 이 4대 강자들이 서로 1, 2, 3, 4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는 소피가 굳건한 1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들은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으면서 소비자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물류라든지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마케팅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골리앗들이 많은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에 에코모비라는 가입이 등장했습니다. 이 에코모비는 5명의 창업자가 있고요. 이들은 다 온라인 서비스 쪽에서 일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 경험에서 브랜드,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브랜드들은 다양한 이커머스 채널이 등장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대한 그 골리앗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히고자 했지만 워낙에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소싱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채널을 찾기가 힘들어요. 경쟁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온라인 광고료에 비해서 고객을 끌어모으는 한계가 있어요. 이들도 워낙 큰 돈을 쏟아붓고 마케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들한테 높은 수수료를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이제 5명의 공동 창업자들은 동시에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패턴도 알고 있었어요. 베트남 소비자들은 워낙 마켓플레이스에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더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프로모션을 쫓는 그런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결정적으로 구매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상품 또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상품을 인지를 하면 그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나 SNS,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인플루언서의 정보를 읽으면서 동시에 그 가장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채널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에코모비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코모비는 인플루언서의 SNS 플랫폼에 챗봇을 심어서 바로 고객이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상품을 보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구매 패턴에 맞춤화를 하고, 에코모비는 실제로 인플루언서와 브랜드를 연결하고 물류업체도 연결을 하고 COD 방식으로 상품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가치사슬에 있는 업체들과 협력을 통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주 빠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는 믿을 수 있는 인플루언서한테 상품을 살 수 있는 편리를 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코모비는 동남아에서 그 소셜 셀링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5년 뒤에는 모든 브랜드가 에코모비를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 모델 자체도 굉장히 혁신적이어서 제가 한국에 좀 입점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우선 동남아에 포커스를 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코모비의 장점은요, 믿을 수 있는 인플루언서한테 사기 때문에 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전환율은 2%, 많으면 5%인데 42.3%. 이 정도 수준이 일반적이거든요. 굉장히 파워풀한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하신다면 에코모비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도 디자이너와 함께 의미와 재미 발견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Come on! Bye.